살다 보면 참 예기치 못한 시련들이 닥치곤 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어떤 가족은 그런 외부의 강한 압박에 쉽게 무너지는 반면 어떤 가족은 오히려 그 압력을 이겨내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튀어오릅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심리학적 청사진, 바로 회복 탄력성의 방정식에 대해 아주 흥미롭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셔도요, 앞으로 가족에게 닥치는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볼 방정식의 전체 지도입니다. 가족 위기를 설명하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부터 시작해서 그 위기를 막아주는 강력한 완충지대,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이중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식을 확 바꿔줄 재구성 전략까지 순서대로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가족 위기의 기본 공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아주 핵심적인 기초 이론부터 짚고 넘어가죠. 바로 루벤 헬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유명한 ABCX 모델입니다. 공식이 아주 직관적이죠. A라는 스트레스 사건에 B라는 가족의 자원, 그리고 C라는 인식이 더해져서 X, 즉 최종 위기 수준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위기라는 결과로 직결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아주 강력한 필터들이 작동하거든요. 조금 더 쪼개서 볼까요? 변수 A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처럼 솔직히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외부의 충격을 말합니다. 반면에 변수 X는 그 충격의 결과로 가족이 최종적으로 겪게 되는 실제의 위기 상태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A라는 타격과 X라는 결과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숨겨진 중간 과정이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파트, 바로 위기를 막는 완충지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충격과 결과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지 한번 보시죠. 그 뒤로 변수 B와 C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둘의 역할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자동차의 충격 흡수 장치, 그러니까 쇼크 업소버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외부 충격인 A가 가족을 강타할 때 그 파괴적인 영향을 부드럽게 흡수해주는 궁극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가계소득이 확 줄어드는 엄청난 타격이 똑같이 닥쳤다고 해도요. 이 완충지대가 튼튼하게 구축된 가족이라면 그 위기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완충지대를 이루는 첫 번째 요소, 변수 B인 가족의 자원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볼까요? 구성원 개개인의 지능이나 건강,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개인적 자원이 있고요. 가족 간의 끈끈한 결속력이나 원활한 의사소통 같은 가족 내부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정서적 지지나 지역사회의 도움 같은 사회적 자원도 존재하죠.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우리 가족은 바로 이 세 개의 창고에서 회복할 힘을 쑥쑥 꺼내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변수 C는 뭘까요? 이게 진짜 감정적인 핵심 코어입니다. 바로 사건에 대한 인식이에요.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우리 가족이 그 사건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결정적이라는 거죠. 눈앞에 닥친 시련을 어떻게든 힘을 합쳐 극복해낼 수 있는 도전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 가족은 이제 절대적으로 끝장났다고 보느냐, 이 인식의 한 끗 차이가 가족의 대응 방식을 하늘과 땅 차이로 바꿔놓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시간이라는 궁극의 변수를 투입하면 이 공식이 얼마나 더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방금 전까지 살펴본 힐의 모델이 위기가 딱 발생한 그 순간을 찰칵 찍은 정적인 사진이라면요. 맥커빈이라는 학자가 발전시킨 이중 ABCX 모델은 계속해서 재생되는 동영상에 가깝습니다. 위기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멈춰있는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아주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가족의 삶은 재앙이 터진 그 끔찍한 시점에 그대로 멈춰 있지 않잖아요? 시간은 묵묵히 앞으로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가족은 어떻게든 흩어진 자원을 다시 긁어 모으고 생각을 바꾸면서 사후 적응이라는 피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 직후가 아니라 그 이후에 흘러가는 시간 속 삶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회복이 일어나는
본격적인 무대라는 겁니다. 자, 적응이라는 게 결국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걸 아셨죠? 그럼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완충지대를 직접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 그 전략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인지적 재구성, 다시 말해 리프레이밍입니다. 먼저 지금 겪는 스트레스를 끔찍한 재앙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이자 도전으로 관점을 싹 바꾸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건 속에 숨겨진 긍정적인 가치나 교훈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졌어 라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식을 리프레이밍하면 짓눌려 있던 무력감에서 훌쩍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말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불운을 완벽하게 막아낼 방법은 없잖아요. 하지만 내부에 있는 변수들, 즉 우리 가족의 자원을 튼튼히 다주고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최종 결과는 결국 외부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 스스로가 만들어간다는 뜻이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완충지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크고 작은 도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파멸의 징조로 불안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다 같이 손잡고 이겨낼 성장의 기회로 보고 계신가요? 오늘 짚어본 내용들이 여러분 가족의 튼튼한 완충지대를 짓는 데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